안녕하세요, 여러분. 별빛 황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87세의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시는 김태우 박사님이 알려주시는 기억력을 지키는 7가지 비밀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진료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환자분들이 항상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나이에 아직도 이렇게 또렷하게 일하세요? 8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우 박사.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정확한 진단은 젊은 의사들도 감탄할 정도입니다. 60년 넘게 의사로 활동하면서도 기억력을 놀랍도록 유지하고 있는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실 특별한 비결이라기보다는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은 감소하기 마련이지만 제가 실천한 7가지 방법을 통해 그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김태우 박사가 60년 넘게 의학 지식을 기억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기억할 수 있었던 7가지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방법들은 특별한 약물이나 비싼 치료가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치매와 기억력 감퇴가 아닐까요? 하지만 김 박사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관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뇌 기능이 쇠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자극과 관리를 통해 80대, 90대에도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부터 김태우 박사가 직접 실천하며 검증한 기억력을 지키는 7가지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운동이 우리의 기억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왜 하루 5분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비밀, 하루 5분 뇌 운동의 기적. 제가 60년 넘게 지켜온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크로스 브레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매일 단 5분만 투자해도 좌뇌와 우뇌를 모두 활성화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크로스 브레인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김 박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운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1부터 20까지 숫자를 쓰면서 동시에 가부터 하까지의 자음을 번갈아 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은 필수적이거든요. 이 간단한 운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만들어 좌뇌와 우뇌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숫자는 주로 좌뇌에서, 언어는 주로 우뇌에서 처리되는데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며 수행하면 두 영역 사이의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던 것이 점점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뇌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냈다는 증거입니다. 김 박사는 자신의 환자들에게도 이 운동을 권유해왔고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에게서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8% 향상되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5분,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뇌가 가장 맑은 상태일 때 새로운 자극을 줘야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죠. 크로스 브레인 운동은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왼손으로 원을 그리면서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세모를 그리거나 왼손으로는 코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는 귀를 만지는 등 양손을 다르게 사용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이 운동을 합니다. 87세인 지금도 여전히 환자의 이름과 병력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단순한 습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서 1. 왼쪽에는 1부터 숫자를 쓰세요. 2. 오른쪽에는 가부터 시작하는 자음을 쓰세요. 3. 번갈아 가며 20개를 완성해보세요. 4. 매일 아침 5분,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억력은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꾸준히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 환자 중에는 9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두 번째 비밀, 박사가 매일 먹는 기억력 슈퍼푸드. 의사로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진리입니다. 특히 뇌 건강을 위한 식단은 어떤 비싼 약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김 박사는 60년이 넘는 의료 경험을 통해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연구해 왔고, 이를 자신의 일상 식단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반드시 챙겨 먹는 기억력 슈퍼푸드 5가지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호두, 강황, 생선, 그리고 녹차입니다. 김 박사는 이 5가지 식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통해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40%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컵을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먹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뇌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모양이 뇌를 닮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DHA라는 성분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죠. 제가 6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은 아침마다 호두 7개를 먹는 것입니다. 왜 하필 7개냐고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호두 7개가 최적의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뇌속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UCLA의 연구에 따르면 강황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현저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강황차를 한 잔 마십니다. 중요한 것은 강황과 함께 약간의 후추와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200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생선, 특히 등 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청어와 같은 생선에는 DHA와 EPA가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들은 뇌세포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죠. 저는 주 3회 이상 생선을 먹습니다. 특히 연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뇌 음식입니다. 생선을 자주 먹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섯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과 L-테아닌 성분은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L-테아닌은 뇌를 진정시키면서도 각성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사 후와 오후에 한 잔씩 하루 2잔의 녹차를 마십니다. 커피와 달리 녹차는 카페인이 적당해 노년층에게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약을 먹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비밀, 기억의 궁전 만들기. 세 번째 비밀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억의 궁전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의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의학 지식을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억의 궁전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공간적 기억력을 활용해 정보를 저장하는 강력한 기억술입니다. 우리 뇌는 장소와 공간을 기억하는데 특별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특성을 활용하면 놀라운 기억력 향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의 궁전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입니다. 이 공간의 모든 방, 모든 가구, 모든 구석구석에 중요한 정보를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물의 종류는 거실 소파에, 당뇨병 관련 지식은 부엌 식탁에 배치해 놓았죠. 여러분도 지금 바로 자신만의 기억의 궁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공간을 선택하세요. 집, 출근길, 좋아하는 공원 등. 2. 그 공간을 마음속에서 체계적으로 돌아다니는 경로를 정하세요. 3. 그 경로에 10개의 특별한 정류장을 지정하세요. 4. 기억하고 싶은 정보를 각 정류장에 생생하고 독특한 이미지로 연결하세요. 예를 들어 장보기 목록을 기억해야 한다면 현관에 커다란 우유 폭포가 쏟아지는 모습, 거실 소파에는 거대한 빵이 앉아있는 모습, 부엌 싱크대에서는 토마토가 춤을 추는 모습 등으로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이상할수록 선명할수록 더 잘 기억됩니다. 이 기법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런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기억의 궁전 기법을 6주간 훈련한 노인들은 단기 기억력이 40%, 장기 기억력이 6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이름과 병력을 기억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김씨 성을 가진 당뇨병 환자라면 제 기억의 궁전 중 당뇨병 정보가 있는 부엌에 김이 쌓여 있는 모습을 상상하죠. 이렇게 하면 다음에 그 환자를 만났을 때 즉시 모든 정보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더욱 강화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억의 궁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간 제 기억의 궁전을 마음속으로 산책합니다. 그날 배우거나 기억해야 할 정보들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기존에 있던 정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이 습관이 제 기억력을 87세까지 유지시켜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비밀, 하루 30분 황금 시간 걷기. 네 번째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매일 아침 해가 뜬 후 30분 걷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황금 시간 걷기라고 부릅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합니다. 이것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호르몬들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둘째,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마는 우리 뇌에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핵심 영역이죠.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 운동만으로도 해마의 크기가 2%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촉진합니다. 이는 뇌세포의 성장과 새로운 연결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60년 넘게 이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30분은 반드시 걷습니다. 걷는 동안에는 온전히 걷기에만 집중하죠.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없이 자연과 호흡하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스쿠바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45%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죠. 걷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세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능하면 자연 속에서 걸으세요. 공원이나 숲길이 좋습니다. 둘째, 걸을 때 발바닥 전체를 의식하며 걸으세요. 이것은 뇌의 감각 영역을 자극합니다. 셋째, 걸으면서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세요. 이것이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30분의 시간과 걸을 수 있는 두 다리만 있으면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사회적 연결망의 힘. 다섯 번째 비밀은 제가 의사로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바로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훨씬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김 박사는 8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2번은 의사 모임에 참석하며 1번은 지역 노인센터에서 건강 강의를 합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40년 넘게 지속해온 독서 모임에 참석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에 걸친 장기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50% 더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발병 위험도 63% 낮았습니다. 사회적 교류가 기억력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는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제공합니다. 둘째, 사회적 상호작용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코르티솔은 해마를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사회적 지원은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울증은 인지 기능 저하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을까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최소 3번은 3명 이상의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일정을 잡으세요. 둘째,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저는 매월 노인센터에서 건강 강의를 합니다. 셋째, 새로운 취미나 학습 그룹에 참여하세요. 저는 80세에 시작한 서예 모임에서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교류를 나누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대화, 함께 웃고 감정을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의사들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의학 지식을 배우고 그들은 제 경험에서 배웁니다. 이러한 세대 간 교류는 뇌에 더욱 강력한 자극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비밀 황금 수면의 힘. 여섯 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기억력 유지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핵심 과정이 수면 중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해마에 임시 저장된 기억들이 대뇌 피질로 전송되어 장기 기억으로 통합되는 과정이 일어나죠. 이것을 기억 고정화라고 합니다. 김 박사는 60년 넘게 철저한 수면 습관을 유지해왔습니다. 매일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고수하고 있죠. 제가 지키는 기억력을 위한 황금 수면의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생체 시계의 규칙성이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둘째, 잠들기 전 최소 2시간 동안은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세요.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셋째, 침실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 온도가 깊은 수면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넷째,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심장 박동수가 낮아지면 더 빨리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나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멈추세요. 이들은 모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제 취침 전 30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억력을 위한 황금 30분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1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10분간 그날 배운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이 수면 중 기억 고정화 과정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양질의 수면은 새로운 정보 학습 능력을 4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뇌에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침실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 침실은 완전히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인공빛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LED 불빛 하나도 멜라토닌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 비밀 평생 학습자의 마인드셋. 마지막 일곱 번째 비밀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평생 학습자의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87세의 나이에도 매주 새로운 의학 저널을 읽고 6개월마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자극을 주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에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가소성은 유지됩니다. 신경 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경험에 반응해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이러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100세 이상의 노인도 충분한 자극과 학습이 주어지면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80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나이에 뭐하러 그런 걸 배우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 나이이기 때문에 배워야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저를 현대 사회와 연결시켜 주었죠. 평생 학습자의 마인드셋을 유지하기 위한 제 비결 3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6개월마다 새로운 취미나 기술에 도전하세요. 저는 80세의 스마트폰, 82세의 서예, 85세의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어려움을 즐기세요. 뇌는 편안함 속에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렵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바로 뇌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배움의 과정을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설명할 때 그 지식은 더욱 깊게 내면화됩니다. 뉴욕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 활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최대 47%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영역에 걸친 다양한 학습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의학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제 학생이듯 저 역시 여러분의 학생입니다. 이것이 제 삶의 철학입니다. 가르치기 위해 배우고 배우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죠. 제가 이 7가지 비밀을 지키는 일상의 모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5시 저는 눈을 뜨자마자 5분간 크로스 브레인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와 호두가 들어간 아침 식사와 함께 강황차를 마십니다. 이어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30분간 공원을 걷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진료를 보면서도 저는 끊임없이 기억의 궁전을 활용합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의 정보를 머릿속 공간에 배치하는 거죠. 점심시간에는 젊은 의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의학 정보를 교환합니다. 저녁에는 요일마다 다른 사회적 활동에 참여합니다. 독서 모임, 의사 모임, 서예 교실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죠. 밤 9시가 되면 어김없이 취침 루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10분간 그날 배운 것들을 정리하며 기억의 궁전을 산책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비밀은 약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60년 넘게 저를 지켜준, 그리고 앞으로도 저를 지켜줄 생활 습관입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습관들이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80대, 90대에 이러한 습관을 시작한 사람들도 인지 기능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참고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치매 위험의 약 40%는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 또는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뇌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87세의 나이에도 제가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유전자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7가지 비밀을 60년 넘게 실천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을 지키는 7가지 비밀은 1. 하루 5분 뇌 운동. 2. 기억력 슈퍼푸드 섭취. 3. 기억의 궁전 만들기. 4. 하루 30분 황금시간 걷기. 5. 사회적 연결망 유지하기. 6. 황금 수면의 힘. 7. 평생 학습자의 마인드셋. 이 7가지 비밀은 단 하루만 실천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실천해 나갈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 당장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다른 습관들도 추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함께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